숯집 소녀와 불의 철학. 인류와 함께하는 불꽃. 제2편 탄소의 변증법. 겨울이 깊어갈 무렵 명화는 아버지와 함께 숯가마 앞에 앉아 있었다. 불길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가마 안의 나무들이 숯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꽃선녀의 말 이후로 그녀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아버지, 나무가 숯으로 바뀌는 게 정말 신기해요. 이게 그냥 태우는 것과 뭐가 다른 거예요? 정기수는 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숯을 만들어 왔지만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명화야, 그건 참 좋은 질문이다. 그냥 태우면 재가 되지만 숯을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거야. 공기를 차단하고 높은 온도에서 천천히 구우면 나무 속의 불순물들은 다 빠져나가고 순수한 탄소만 남게 되는 거지. 탄소요? 그래. 숯탄의 바탕소야. 모든 생명의 기본이 되는 원소지.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물과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었지만 불의 시련을 거치면서 가장 순수한 본질만 남게 되는 거야. 명화는 아버지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다. 탄소라는 것이 단순한 화학 원소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숯의 종류도 다 다른 거죠? 물론이지. 우선 나무부터가 중요해. 최상품은 참나무로 만든 거야. 참나무는 목질이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서 오래 타고 화력도 좋거든. 그 다음이 졸참나무, 떡갈나무 순이고 정기수는 창고에서 여러 종류의 숯을 가져왔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도 나뉘어. 이건 흑탄이고 저건 백탄이야. 색깔이 다르네요. 흑탄은 40만 70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만든 것인데 보통 예전의 가정에서 장작을 이용해서 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아궁이 밖에 놓고 물을 부어서 만든 거지.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지만 단점은 일산화탄소가 들어있어서 불을 피울 적에 조심해야 해. 아니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순 멀미를 해서 쓰러질 수도 있거든. 백탄은 10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완전히 탄화시킨 다음에 가마 밖으로 꺼내서 재나 모래로 덮어 급격히 공기를 차단해서 식힌 거야. 옛날에는 소금을 뿌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량 생산을 위해 이런 방법을 써. 백탄이 더 단단하고 오래 타지만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 명화는 두 숯을 번갈아 만져보았다. 흑탄은 손에 검은 가루가 묻었지만 백탄은 맨손으로 만져도 거의 묻지 않았다. 이상해요. 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불의 온도와 시간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마치 사람도 겪는 시련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듬해 봄, 명화는 공주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였다. 어머니 순이는 딸의 통학을 위해 공주의 공산성 앞에 있는 전통시장인 산성시장 근처에 작은 숯가게를 열기로 했다. 명화야, 학교 끝나면 시장 가게로 와. 어머니 혼자서는 힘들어. 산성시장의 숯가게는 경천마을의 숯공장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주로 바베큐용이나 난방용으로 숯을 사갔다. 명화는 방과 후마다 어머니를 도와 가게를 지켰다.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손님이 찾아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숯가루가 묻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차콜제약 남진수 대표입니다. 남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는 명화와 순이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저희는 숯가루를 이용해서 의약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활성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명화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남사장은 친절히 설명했다. 숯을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그러면 독소를 흡착하는 능력이 생기죠. 병원에서 중독 환자한테 쓰는 약도 활성탄으로 만들고 요즘 유행하는 숯치약이나 숯팩도 다 활성탄 원리예요. 정말요? 숯이 독을 빨아들인다고요? 명화는 신기해했다. 그동안 단순히 음식을 조리할 적에 사용하는 고급 연료로만 생각했던 숯이 생명을 구하는 약이 될 수 있다니. 그렇습니다. 숯의 다공성 구조 때문이에요. 불에 의해 만들어진 숯은 수많은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구멍들이 독성 물질을 흡착하는 거죠. 남 사장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특히 참나무로 만든 숯이 최고예요. 밀도가 높아서 활성탄으로 만들었을 때 흡착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좋은 숯을 구하는 겁니다. 그날 밤 명화는 일기장에 썼다. 오늘 남 사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계속 생각난다.
숯이 독을 흡수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 나무가 불의 시련을 겪어서 숯이 되고 그 숯이 다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니.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한 탄소의 힘인 것 같다. 다음 날 학교에서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탄소에 대해 설명할 때 명화는 유독 집중했다.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으로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탄소 원자는 다른 원자들과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어서 수많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명화는 생각했다. 탄소가 생명의 기본이라면 숯은 생명의 본질이 농축된 것이 아닐까? 수업이 끝난 후 명화는 선생님께 질문했다. 선생님, 나무가 숯이 되는 과정에서 탄소만 남게 되는데 이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학 선생님은 잠깐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서양 철학에서 불은 정화의 상징이에요. 연금술사들은 불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본질을 얻으려고 했죠. 숯이 되는 과정도 비슷해 보이네요. 그 말을 듣고 명화는 무릎을 쳤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라서였다. 맞아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불의 철학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시장 가게에서 남 사장을 다시 만났을 때 명화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사장님, 활성탄이 독을 흡수하는 원리가 정확히 뭐예요? 아, 관심이 있구나. 간단히 말하면 표면장력이라는 물리 현상이야. 숯의 미세한 구멍들이 독성 분자들을 물리적으로 붙잡아 두는 거지.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럼 숯은 나쁜 것만 흡수하나요? 그렇지는 않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구별 없이 흡수해.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용할 때는 정확한 용량과 시기가 중요하지. 명화는 이 말에서 깊은 철학적 의미를 발견했다. 숯은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흡수한다. 마치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중성, 진정한 객관성이 아닐까.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명화는 물었다. 아버지, 숯을 만들 때 나무들이 아픈 걸까요? 아픈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처럼 나무는 죽어서 숯이 되고 숯은 다시 불이 되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음식을 익혀주잖아. 그리고 재가 되어서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고. 그럼 숯이 되는 것도 일종의 성장인 거네요. 그렇지.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변증법이라는 것도 비슷해. 대립하는 것들이 만나서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야. 명화는 아버지가 헤겔을 아는 것에 놀랐다. 아버지, 헤겔을 어떻게 아세요? 젊었을 때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철학책을 조금 읽었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평생 숯을 만들어 보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날 밤 명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숯이라는 것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변화와 정화, 치유와 생명을 담고 있는 철학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탐구해야 할 불의 철학이 얼마나 깊고 넓은 세계인지 감촉할 수 있었다. 탄소의 변증법, 그것은 바로 존재의 변증법이었다.